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는 달인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게는 좀 3개월 정도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오히려 뭐 세금을 환급해준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좀 변호사님,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입니까? 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모든 소득이라 하면 이자, 배당,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에 따라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드린 이제 종합소득세란 국세와 지방세를 전부 포함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납부만 3개월까지 연장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뒤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좀 이제 1년 동안 벌은 이 총 소득을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개개인들 중에서 누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세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오히려 더 내용이 더 복잡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소득이라 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것이므로 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방정산을 했으나 복수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는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말고 간략하게 세금에 대한 정산하는 제도이잖아요. 혹시나 그때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여 반영해서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중에서 합산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해서 받으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을 2가지 이상 받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엔잡런드라고 해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데 다시 또 되돌려받는 경우,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만약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 대상자들이 약 227만 명 정도 되고 이렇게 좀 되돌려줄 세금이 5,5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세금을 마치 돌려받는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는 연말정산이 이제 13월에 월급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환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혜택을 많이 줄여서 이제 환급은커녕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과 좀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이렇게 보시면요. 그럼 여기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신고하자니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받는 혜택보다 크다 보니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훨씬 더 간편하게 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치 세금이 당연히 환급되는 것처럼 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는 좀 납부해야 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왠지 이제 신고를 하면 당연히 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렇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내용이 굉장히 많겠지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라고 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거든요. 혹시나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I 유형이라는 게 나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I 유형이라면 쉽게 설명드리면 국세청에서 과거에 신고되었던 자료를 내가 확인해 보면가 너한테 어떤 부분을 전달하고 싶다. 일종의 경고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세청이 이런 I 유형 자체가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다 본 거니까 실제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세청에서 무언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유형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률 저조라는 표현과 적격증빙 과소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소득률 저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난번에 신고한 즉 작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률이 업종별, 외형별, 시군구별 평균 소득에 대해서 80% 미만인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즉 국세청에서 봤었을 때는 너가 동일한 업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득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 거니까 혹시나 너가 사업과 관련해서 쓰지 않은 경비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신고 때는 정확하게 신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소득률 저조에 대한 내용이 되어 보고요. 또 하나가 적격증빙 과소수치라고 하는 거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이 사업자가 그 경비와가 쓴 내용들에서 다 홈택스 내용들에서 좀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자료와 납세자가 실제로 신고됐던 자료에 대해서 경비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게 혹시나 너가 사업과 무관한 비용도 경비에 반영되는 건지 아닌지를 여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적격증빙 과소수치라는 경고문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해보고 이번 신고 때는 이 부분에서 혹시나 누락되는 건지 아닌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국세청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좀 전부 분석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 성실 신고 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국세청에서 이제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을 이제 성실 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이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수익 금액이 그 이하더라도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실 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60%만큼을 1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은 일반 사업자들과 달리 의료비와 교육비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불이익도 있는데요. 만약 성실신고 의무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만큼까지 가산세가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란 이제 세무대리인 해당 신고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만약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가 세금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발급해준 세무대리인도 역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는 5월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다 보니까 좀 중요해서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저희 유익한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